이제 카피라면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멜로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백킹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 연주로만 되어 있는 거, 기타. 그러면 유로파 같은 거 괜찮아요. 유로파. 카를로스 산타나의 유로파. 따따라따라 띠라라. 멜로디 자체가 조금 이렇게 귀에 들어오면서도 너무 복잡한 라인이 아니니까. 물론 뒤쪽에 가면은 뒤쪽은 많이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앞에 그런 어떤 멜로디 같은 거를 이제 기타 멜로디로 연주를 하니까 라인도 좀 칠 수 있고 뒷부분은 빼고 앞쪽만 하시면 되니까. 어떤 기타리스트들의 그 중간중간 솔로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곡인데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따따다다다다다다 따르라르라. 더는 못하겠어요. 이 저작권 걸릴까봐. 그 다음에 게리 무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게리 무어. 스틸 갓 더 블루스. 그 다음에 파리지안 워크웨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 또 블루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게리 무어. 그래서 그 블루스 포 그린이라는 또 블루스 연주가를 위한 또 앨범을 내기도 하고 거기에 또 되게 그런 그 블루스적인 백킹의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요. A7 제가 전에 그 블루스 코드 진행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노래는 굉장히 그런 약간 원초적인 블루스 느낌 탁 나게끔 하고 호주 백인이에요. 호주 백인. 그러니까 그 스틸 갓 더 블루스하고 비슷해요. 스틸 갓 더 블루스 이거 아세요? 기억하세요? 멜로디 정도는 그래도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 카를로스 산타나의 유로파 같은 경우도 코드 진행이 둘이 똑같아요. 스틸 갓 더 블루스랑 카를로스 산타나의 유로파랑 코드 진행이 빼다 박았어요. 처음 시작만 다르고 A 마이너로 시작하고 D 마이너로 시작하고 그 차이만 있지 코드 진행은 똑같이 돌아가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메이저 2-5와 마이너 2-5 나란 한조를 섞어가는 거. 에릭 크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이런 거는 멜로디가 좀 쉽거든요. 네. 이거 더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원더풀 투나잇. 이게 되게 쉬우면서도 이제 그 노래가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이제 그 전주하고 간주가 살짝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건 유튜브에 다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체리 필터의 오리날다. 이것도 앞에 전주 멜로디가 조금 이렇게 박자가 좀 어렵긴 한데 그것도 꽤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멜로디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킹하고 그거는 예. 체리 필터 이거 그리고 이건 학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MZ들도 합주곡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이제 한참 어렸을 때는 그거 많이 했어요. Always Somewhere라고 스콜피온스의 Always Somewhere.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이거 다 이거 락 좀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 이게 그 코드 피킹 아르페지오로 되게 유명한 곡. 여기에 중간에 멜로디가 되게 쉬워요. 따라란 따라란 따따따 따라라 따라란 따라란 따. 여기 중간중간에 간주가 있고 인터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왕초 보시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Always Somewhere 이거 되게 괜찮아요. 처음 락곡 연습했던 게 바로 이 스콜피온스의 Always Somewhere예요. 그 레드 제플린의 명곡인 Stairway to Heaven. 그 허영만 씨의 고독한 기타맨인가? 거기에서도 이거 나와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그 클로스로드라고 미국에 이제 그 악마한테 기타 영혼을 팔아가지고 기타를 잘 치게 된 다 까먹었네. 참 아무튼 그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 클로스로드가. 그래서 그 스티브 바이라는 또 락 퓨전 기타리스트가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또 했었잖아요.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때 굉장히 많이 그 유행했던 곡들이 요런 것들이죠. 아,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난이도가 이거는 상당히 있는 곡이에요. 솔로가 그리고 펜타토닉으로 막 후리는 건데 딴테라리라레라라 테라라라. 근데 이거는 근데 이 곡은 유명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드 제플린의 블랙덕을 되게 좋아하는데 따라따라따라따라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이제 막 그 합주도 많이 했었고 이제 또 이게 멋있죠. A-7 딱 나와가지고 그때 솔 딱 잡는 거 이거를 이 당시에 이 코드를 잡았다니 참.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네. 그 다음에 임팔라님 그거 있어요. 그래도 기타를 좀 친다, 락 기타를 조금 할 줄 안다 하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그 교과서 같은 곡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호텔 캘리포니아 솔로. 호텔 캘리포니아의 솔로를 굉장히 교과서처럼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성공해서 그 맛을 그래도 얼추 내는 사람은 그래도 레벨이 좀 된다 라는 게 바로 호텔 캘리포니아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같은 옛날 사람들이 또 한때 또 한참 또 그 좋아했던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기타리스트로서 어디 가서 안 밀려 했던 게 바로 그 이제 오지 오스본의 미스터 크롤리라고 있어요. 요것도 되게 유명해. 솔로가 되게 멋있어요. 이게 그 랜디 로즈 본인 자신도 앨범에서 녹음한 거고 똑같이 치기는 힘들 거다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설화가 있는 곡.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막 헤비메탈 이런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이 이제 오지 오스본이 블랙 사바스라는 유명한 또 그 메탈 그 하드락 밴드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자기의 밴드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 기타리스트 1집 기타리스트가 바로 랜디 로즈예요. 근데 이 랜디 로즈가 클래식 기타를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오지 오스본 밴드에 이제 기타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는데 이제 뭐 저도 이게 뭐 책에서 본 거라서 그런데 이제 오지 오스본이 그 이제 가리 침대인가 자고 있다가 오디션 본다 그래서 왔는데 눈 떠서 보니까 천사가 있었더라.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타 치는 거는 보지도 않고 합격을 시켰다라는 뭐 그랬는데 이제 전미 투어를 다니다가 중간에 잠깐 이제 쉬면서 그 경비행기 그 운전사가 경비행기 자격증이 따라주고 그 경비행기를 탔는데 그걸 이제 랜드로즈가 먼저 타고 오지 오스본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랜드로즈가 그걸 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지 오스본이 한때는 완전히 그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이 오지 오스본도 굉장히 그 한때 시대를 풍미했고 그 오스본 가족이라고 왜 관찰 카메라 있잖아요. 이제 예능에서 그 집안에다가 카메라 설치해 놓고 뭐 부부끼리의 일들 아니면 애기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처럼 막 애기들 크면서 뭐 일어나는 이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그 가족 관찰 카메라가 그게 처음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빅히트를 친 게 바로 오지 오스본이에요. 오지 오스본 패밀리. 오지 오스본이 이제 약간 그 무대에서는 막 퍼포먼스로 막 박쥐 씹고 막 악마주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 자기 가족하고는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능을 찍은 거예요. 그게 시초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전미에서 굉장히 빅히트를 쳐요. 그런 그 헤비메탈 락스타가 악마주의를 내세우고 막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자기 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딸하고 갈등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그래서 오스본 패밀리 해가지고 그거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굉장히 그 엄청난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런 포맷이 우리나라에도 온 거죠.